퇴직연금 수익률과 물가 상승률 뭐가 더 높을까요? 적립금을 꼭 확인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번 영상에서 알아보겠습니다. 2013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적립액 1036조 원, 퇴직연금 적립액 375조 원. 굉장히 많은 금액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에 쌓여있죠. 국민연금은 전 국민이 가입하고 있는데 반해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위주만 가입이 되어 있고, 적립기간 역시 국민연금보다 짧은 거에 비하면 적립금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2022년에만 퇴직연금 적립액은 11조 원이 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쌓여있는 퇴직연금이 전체 적립액의 80%가 원리금 보장형 상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리금 보장형 상품은 쉽게 말해 은행 예적금처럼 일정 기간 정해진 이자가 붙는 상품으로 퇴직연금 가입 시 별도의 선택을 하지 않은 대부분의 자금은 원리금 보장형 상품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3년 기준 퇴직연금 은행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수익률은 3.62%입니다. 그렇게 낮진 않죠? 그런데 이것도 이제 최근 금리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3.62%까지 올라온 거고, 그 전에 원리금 보장형 수익률을 보면 결과는 좀 처참합니다. 2017년 1.88, 2018년 1.01, 2019년 2.25, 2020년 2.58, 2021년 2%, 2022년 1.83%. 수익률이 많이 좋지 않죠. 아무래도 원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투자다 보니까 시중 금리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예적금 상품, 이런 형태로 이제 운영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제 2022년에 급격한 금리 인상 덕분에 2023년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이자도 많이 올랐죠. 3.62%까지 올랐으니까. 그런데 이자가 늘었다고 해서 마냥 좋은 일은 아닙니다. 물가 상승률 대비로 보면은 사실 저 수익률은 더 암울합니다. 2017년에서 2023년 총 7년간 퇴직연금 원리금 보장형 수익률과 소비자 물가 지수를 비교한 표입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면 2017년에 원리금 보장형의 수익률이 1.88일 때 소비자 물가 지수는 1.9%로 오히려 0.1% 높았습니다. 0.02%. 2018년에도 원리금 보장형 수익률 1.01%, 소비자 물가지수 1.5%. 2019년과 20년에는 그나마 원리금 보장형의 수익률이 높았죠. 소비자 물가지수는 굉장히 낮았습니다. 이런 해가 이제 계속 지속된다면 사실은 수익률이 좀 낮다고 해도 원리금 보장형으로 꾸준히 이제 운영하셔도, 제가 보기엔 화폐 어쨌든 미래가치는 퇴직연금의 미래가치는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해도 이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은 향후에 이제 퇴직금 적립액은 실질 가치가 굉장히 많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2020년 보시면 퇴직연금 원리금 보장형의 수익률은 1.83%인데 소비자 물가는 5.1%가 올랐습니다. 무려 갭이 3.27%. 굉장히 이제 많이 벌어졌죠. 퇴직연금은 현재 이제 강제로 해야 하는 상품이죠. 근로자가 원하면 가입하고 원하지 않는다고 가입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상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운영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근로자가 직접 이제 선택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남의 돈이 아닙니다. 적립금과 수익률을 확인하면서 적극적으로 운영하셔야 됩니다. 퇴직연금은 중도 인출하지 않으면 20년 이상의 근로기간 동안 적립했다가 받는 초장기 투자입니다. 아마 연금저축이나 가입한 개인형 연금 상품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 아마 가장 길게 운영할 상품이고, 반강제적으로 입사하자마자부터 중도 인출을 하지 않으면 아마 인생에서 가장 긴 투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기 투자에서 매년 차이 나는 수익률은 퇴직 시점에
뭐 약간의 수익률만 차이가 나더라도 그게 매년 조금씩 누적되면은 퇴직 시점에는 퇴직금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게 되거든요. 만약 20년간 매달 50만 원씩 퇴직금을 적립했다라고 이제 가정했을 때 1년에 이제 3%씩 3%의 이자를 받았을 때 납입원금 총 1억 2천에 대해서 이자를 4,456만 1,377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원금을 가지고 6% 이자를 받았을 때는 1억 1,217만 5,55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의 금리 차익이지만은 이자는 약 2.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자 차익만 해도 6,761만 4,173원. 만약에 이제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6%의 수익률 정도를 꾸준히 올리신 분이라면은 3% 수익으로 꾸준히 이제 3% 수익을 꾸준히 이제 올리신 분에 비해서는 6,700만 원의 이자를 더 받으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차이가 뭐 상당히 큽니다. 원금의 원금의 반 이상을 이자로 더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퇴직연금은 만약 이제 시간이 더 길어지거나 수익률 차이가 이제 발생할 경우 차이는 당연히 더 커지게 됩니다. 이런 차이를 설명하는 이유는 퇴직연금을 방치하고 있는 근로자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심지어 내가 퇴직연금에 가입했는지조차 지금 헷갈리시는 분도 있으세요. 중소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그 대표님조차 우리 회사 퇴직연금이 잘 납입되고 있는지, 퇴직연금에 지금 어디에 가입하고 있는지 이런 사실조차도 지금 모르고 계신 대표님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DB형을 가입하고 있다. 퇴직연금은 DB형과 DC형이 있죠. 이건 이제 회사 다니면서 가입하는 거고, IRP는 아마 언론에서 이제 많이 보셨을 텐데, 이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는 퇴사하면은 이 퇴직금을 IRP 계좌에다가 넣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퇴사 시점에 이제 IRP에다 넣고 다시 회사를 옮기면 그때 DB형이나 DC형에 다시 가입이 되고, 퇴사를 하면 다시 IRP로 누적시켜가지고 최종적으로 퇴직할 때는 IRP 계좌를 가지고 퇴직하게 됩니다. 모든 연금이 모이는 퇴직연금 저수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IRP는. DB형을 가입하고 있다면 급여가 인상되는 만큼 퇴직연금이 늘어나게 되니까 근로자 입장에서는 수익률보다 급여 인상률이 중요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DB형의 경우 수익률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DC형을 가입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DC형은 퇴직연금에 가입된 상품의 이자 수익률이 퇴직 시점에 퇴직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에 DC형에 가입한 근로자의 퇴직연금 수익률이 0%가 뭐 꾸준히 이어졌다. 그러면 퇴직 시점에는 그냥 납입한 퇴직금 원금만 가지고 이제 퇴사를 하시게 됩니다. 20년 후에 20년 동안 납입을 했는데 원금만 가지고 퇴사한다. 뭐 저는 좀 받아들이기 힘든데, 뭐 이것조차 이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면 사실 퇴직연금 그대로 방치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럴 분은 없으시겠죠? 원리금 보장형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수익률이 적어도 물가 상승률보다는 높아야 퇴직금 가치가 줄어드는 것 정도까지는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노력 정도는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래는 2022년 2월 기준 각 은행별 퇴직연금 원리금 보장 상품에 1년, 2년, 3년, 5년에 적용하고 있는 금리입니다. 보시면 3.62, 3.5, 3.5, 3.33, 3.35, 3.4, 뭐 회사별로 이렇게 1년차 금리는 3점대 중반 정도를 이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2년차 금리를 보시면은 3% 초반이나 2% 후반대 금리를 지금 현재 적용하고 있죠. 3년차 이제 금리로 넘어가게 되면은
금리가 조금 더 떨어집니다. 그리고 5년 금리를 고정시키려 그러면은 2% 중반대까지 금리가 낮아지게 됩니다. 현재 기준금리가 3.5%에서 지금 장기간 동결되고 있습니다. 향후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자산시장에는 호재겠지만 퇴직연금 수익률은 원리금 보장형의 수익률은 다시 낮아지게 될 겁니다. 은행 상품 금리를 보면은 향후 은행도 금리가 낮아질 걸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대출 받으신 입장에서는 금리 낮아지는 것이 굉장히 반길 일이지만 퇴직연금이나 이런 자산운용 관점에서 보면은 금리가 낮아지는 게 그렇게 반가운 일은 아니거든요. 2023년 연간 소비자 물가지수는 2020년 대비 3.6% 상승했습니다. 식료품 에너지는 3.4%, 농수산 석유류는 4%, 뭐 이렇게 좀 올라왔는데, 우리가 이제 가장 뭐 어떻게 보면 최근에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신선식품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뭐 과일 가격 인상, 야채 가격 인상 이런 것들은 인상되면은 뭐 그냥 1, 2%, 3, 4%씩 오르는 게 아니고 2배, 3배씩 오르니까,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특정 품목이 오르면은 전체 이제 뭐 물가지수가 올라가는 이런 효과가 이제 식품에서는 더 많이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식품, 농산물, 생활물가, 신선식품 등 대부분 가계소비와 관련된 물가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아마 체감하는 물가 인상은 이보다 더 높을 겁니다. 왜냐면 저희는 이런 신선식품을 사서 집에서 직접 조리해 먹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이런 신선식품이나 식재료들을 원료로 해서 제조된 식품, 밀키트 이런 것들을 저희가 사 먹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거기에 붙는 가격 인상폭은 뭐 더 클 수밖에 없거든요. 물가는 매년 조금씩 오르고 있는데 2022년에는 5.1%까지 올랐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시면은 많이 올랐죠. 최근에 이제 특히나 큰 폭으로 이제 올랐습니다. 오르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계속 올렸습니다. 근데 2022년에 전기, 수도, 가스비가 크게 올랐죠. 그래서 2022년에는 12.6%, 2023년에는 20%나 올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물가에 반영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2022년, 2023년에는 그 물가가 많이 오른 걸로 이제 지표가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뭐 사실 가스비, 전기요금 뭐 이런 것만 오른 게 아니죠. 2022년, 2023년에는 뭐 전반적인 물가가 다 올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20년부터 신선식품 지수는 9%, 6.2%, 5.4%, 6.8%. 뭐 신선식품은 앞으로 이제 좀 가까운 미래에는 정말 돈 있는 분들만 이제 먹을 수 있는, 나머지는 이제 냉동식품이나 가공식품 위주로 먹게 되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되는 정도의 심각한 이제 가격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 상품에서는 가장 큰 리스크가 인플레이션입니다. 내가 연 10%를 계속 이제 수익을 냈다 그러면은 뭐 굉장히 높은 수익인 건 맞습니다. 근데 그해 인플레이션이 계속 매년 10%씩 같이 올랐다 그러면은 실질적인 투자 수익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 원금의 가치 정도를 지켜내는 투자를 한 거죠.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퇴직연금 가입자의 상당수가 인플레이션을 밑도는 수익률에 퇴직금을 쌓고 있습니다. 원금을 지킨다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이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원금 보장이 안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낮은 수익이, 이게 이제 리스크가 되는 겁니다. 10년 정도만 지나도 최소 몇 천만 원이 쌓이게 되는 큰 자산임에도 원천징수로 빠지다 보니까 내 돈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아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매달 50만 원씩 적립식 펀드에 가입했는데 펀드 수익률이 매년 1, 2% 정도가 이제 유지되고 있다면, 이 펀드를 뭐 가입 안 하겠지만은 유지하실 건가요? 당연히 해지하고 돈을 찾아 다른 상품으로 바꿀 겁니다.
퇴직연금은 예적금도 이제 가입할 수 있지만 펀드, ETF 등 다양한 상품을 선택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상품에만 투자 가능한 게 아니고 비중을 나눠서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손실 가능한 상품이 정 불어나면 처음에는 원리금 보장 비중을 80%로 나머지 20%만 주식 관련 상품에 운영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현재 퇴직연금은 제도적으로 위험 자산에 40% 이상 투자하지 못하도록 지금 제도적으로 막혀 있죠. 그러니까 내가 100을 투자한다 그래도 40%는 채권이나 이런 원리금이 보장되는 그런 형태의 상품으로 비중을 꼭 둬야 됩니다. 나머지 60%만 원금 손실이 가능한 주식이나 펀드 이런 상품으로 이제 운영이 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퇴직연금은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더 안정적이려면은 비중 조절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100세 시대를 살기 위해서 금융자산 운용 능력은 필수입니다. 우리가 60세에 은퇴했다. 그러면 100세까지는 40년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근로기간을 뭐 30살에 일을 시작해서 60세까지 만근한다 그러면은 30년 일합니다. 30년 일해서 30년 일하고 40년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긴 시간 동안 만약에 일을 안 한다라고 이제 전제를 하면은 먹고 살 방법이 지금 없죠. 예전에야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랐으니까 부동산 팔고 차익으로 뭐 어떻게 나머지 기간 먹고 산다, 주택연금 신청해서 이제 주택 뜯어먹으면서 산다, 이런 방법들이 이제 가능한 시기도 있었지만은 앞으로 미래에는 우리가 지금 인구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줄어들기 때문에 부동산 자산 가치가 이제 예전처럼 올라갈 거다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기댈 거는 금융자산밖에 없는데, 금융자산은 운영하셔야 됩니다. 뭐 누가 대신 운영해주고 거기에 대한 손실을 책임져주고 이제 이런 형태의 운영은 안 되거든요. 은퇴 후 연금은 안정적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고정된 생활비가 평생 나와준다 그러면 당연히 안정적이겠죠. 그런데 안정적이라 생각했던 연금의 가치가 물가 상승이 몇 번 크게 일어나면은 연금 가치가 엄청 떨어지는 거죠. 뭐 예전에 독일 하이퍼 인플레이션, 뭐 자메이카의 하이퍼 인플레이션 이런 거 들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베네수엘라나 지금 남미 쪽에서 벌어지는 일들만 봐도 지금 물가 상승률이 뭐 80%, 기준금리가 거의 뭐 80%, 90% 이렇게까지 이제 올라간다고 하니까, 이런 만약에 상황이 됐을 때 내가 고정된 연금을 받고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완전히 절망이죠. 말 그대로 한 2년만 지나면 내가 한 달 생활비로 한 끼 식사값밖에 안 되는 이런 이제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는 게 물가의 위험입니다. 인플레이션이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노후 자산을 연금 가지고 이제 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일본 국민들한테 가장 큰 위험은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 것도 위험이지만은, 이렇게 이제 고령 인구가 많은 상태에서 물가가 크게 오르게 되면은 국민 전체가 위기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근로자 전체의 계몽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위기라고도 생각됩니다. 이게 빨리 내 돈이라는 인식이 생겨야 되는데 회사에서 쌓아주는 남의 돈처럼 인식이 된다는 거죠. 퇴직연금은 매달 받아야 될 급여에서 8.33%를 선취해서 그냥 회사가 대신 쌓아주는 거,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급여로 받았다가 내는 일반 이제 저축과 달리 회사에서 먼저 뗀다는 것만 다르지, 내 돈이 8.34%가 빠진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적립에 꼭 확인해 보시고, 내가 운영하고 있는 상품의 수익률 이것도 이제 확인해 보시고, 지금 퇴직연금에 다양한 좋은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퇴직연금에 관심을 가지시면서 이 기회에 금융자산에 대한 좀 더 이제 인식 수준을 높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뭐 제 간절한 바람으로 영상 찍어 봤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